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차 폭락의 핵폭탄 도화선 점화. 이젠 돌이킬 수 없다. 멘탈 나간 영끌족.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 좀 오류가 있다. 그런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부동산원 이제 데이터는 빼고 KB 부동산 데이터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된 그 데이터가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하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시뮬레이션 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방송했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입하셔서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보고서,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돈 3천만 원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시면 이런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를 회원방에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통화량, 주간 매매 증감, 전세 가격 증감, 심리지수, KB 아파트 선도지수, 매매 우위지수, 거래 활발지수 중 해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투자 시기를 그리고 투자해야 될 아파트를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11월 둘째 주 KB 부동산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드디어 서울 아파트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수도권 노란색 수도권을 보면은 지금 0.0%죠. 그래서 수도권에도 5월 달부터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7월 말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9월 중순에 최고 피크를 찍고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다. 이제 바닥은 끝났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이때 이때조차도 9월 달, 10월 달 돼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 거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 앞에 15가지 데이터들의 근거를 들었죠. 그래서 연말 되면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갈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마이너스 0.01%. 지금 강남의 핵심 아파트들도 지금 2, 3억씩 하락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래들은 이제 자전거래, 뭐 가족 간 거래, 친족 간 거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세도 이제 피크를 갔다가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전세도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전세는. 그렇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아주 큰 의미죠. 그리고 경기 아파트가 0.0%, 전세는 0.09% 아직 상승이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마이너스 0.01% 하락, 전세가 0.05%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주 큰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도권은 0.01, 서울이 마이너스 0.01, 수도권은 지금 0%죠.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금리가 이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찍고 당분간 기준금리는 3.5%에 시중금리가 지금 대출금리가 뭐 6%, 7%까지 지금 올라갔죠. 당분간 유지가 될 건데 또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미국의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가 지금 최고점을 찍었고 더 이상 상승은 없을 거고 이제 하락의 기대감이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실업률이 또 높아지고 하면은 분명히 금리를 낮추긴 낮출 건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 그리고 지금 우리 고금리 당분간 유지가 될 텐데 그게 가장 많이 데미지를 줄 때 부동산 시장에 그 시기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좀 예측이 돼 있고 회원방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올 겨울 내년 보면은 정말로 좀 추운 시기를 맞을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마이너스 0.01%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송파, 용산, 성동, 광동 상승폭이 굉장히 줄었죠. 0.07, 0.03 강북, 중락, 관악 마이너스 0.23까지 하락폭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 강남에서도 지금 하락 거래가 듬성듬성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경기 인천은 0%랑 마이너스 0.01 과천, 수원, 팔달, 성남, 중원, 의왕이 상승은 있지만 상승의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안양, 만랑구, 의정부 등이 지금 마이너스 폭이 마이너스 0.07로 좀 큽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세, 전국 전세 가격 전주 대비 0.05% 상승을 했고 서울이 0.11%, 경기도가 0.09% 상승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계속 올라가다가 최고가 10월 16일 최고를 찍고 전세가도 지금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요 시기에 전세 매물이 거의 많이 없어졌죠. 전세 매물이 없어지다가 요즘 또 전세 매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좀 변화율을 좀 봐야 되겠다. 하지만 전세는 앞으로도 소폭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지금 하락폭을 좀 키워갈 거고 전세도 상승해서 상승의 폭은 줄어들면서 약간 상승폭이 주춤하면서 전세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의 하락폭이 맥시마이즈가 되고 전세가가 높은 전세가가 유지가 되는 그 시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7억, 8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내가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아파트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 전세 가격 변동률이 0.11%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전세가가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서초, 마포, 영등포, 양천 0.3% 하락이 관악, 강북이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11 그리고 경기, 인천 전세가가 0.09%, 인천이 0.02%. 그래서 지금 상승한 지역을 보면 구리, 화성, 고양, 덕양, 부천이 0.24에 0.24에서 0.43까지 이 지역들이 좀 많은 전세가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또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전세가율 자체는 아직도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8%, 9%까지 가야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도 60% 정도가 돼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가율 갭이 크기 때문에 매매가가 아직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죠. 매수다, 매도다, 동향지수. 매수자, 매도자가 동일하게 시장에 있었다가 100인데 지금 보면 26입니다. 매도자만 지금 많다는 얘기죠. 인천, 경기도 20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하는 사람이 80명이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20명.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래프가 이 앞에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꺾일 거다 했는데 그대로 꺾였죠, 지금.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도 상승이 없이 계속 추가 하락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계속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절대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유를 갖고 시장을 지켜봐도 됩니다. 제가 시그널이 나오면 저도 지금 유주택자지만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다 저가에 매수를 할 겁니다. 제가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등기권리증을 공지를 하고 저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맺은 말입니다.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아직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어떤 사건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링컨의 허름한 옷차림을 조롱하며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쾌하다는 듯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링컨의 외모와 촌스러운 옷차림을 조롱하며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그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참모들은 스탠턴의 임명을 제고해달라고 링컨에게 건의했습니다.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인간관계가 많을 것입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회사 동료 간에. 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으로 품고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